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 담당은 병원 사전 예약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에게, 주차장 특별에게,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에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2억 1,083만 9천원이 증액된 182억 8,20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양구보험 운전자의 노후 교통지도 차량 교체 지원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8,332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5,4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상으로 교통시설 관리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4,469만 8천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전년도와 같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교통편의지원사업은 1억 2,244만 9천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으로 9,087만 6천원, 양구 모범 운전자의 노후 교통지도 차량 교체 지원비로 3천만 원,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인 희망택시 운영사업에 3천만 원, 신규 사업인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 사업 560만 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업은 택시 운송 사업 지원 등 신규 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8만 원 증액된 8억 3,893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에 6억 885만 9천 원, 버스 교통카드 할인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신규 사업인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사업에 528만 원,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은 적경지역의 일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경지원 사업은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과 준도시지역 기반 정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금년부터 신규로다가 추진하는 청춘도시 정비 프로젝트 사업은 6억 1,500만 원을, 5.1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1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는 읍면지역 도시기반 증가 등 전년도 예산보다 41억 3,700만 9천 원이 증액된 63억 4,75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2,287만 3천 원을, 275쪽입니다.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비로 200만 원,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 토지 정보화 시스템 정비 사업으로 각각 2천만 원,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5천만 원, 그리고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 사업은 박수근 광장 토지 임차료로 2,467만 6천 원을, 읍지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면지역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비로 각각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증설에 따라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촌지역 낙후지역 개발은 전선 지중화 사업 등 도시기반 정비 사업으로 50억 원, 에코라이프 타운 조성 사업으로 1억 5,7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1,500만 원 증액된 5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은 전년보다 19억 1천만 원 증액된 40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권의 사업은 40억 원을,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170만 원을, 무기계약직 인력 운영비로 2,70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200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9,8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수입으로 주차 요금 수입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2억 2,26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7,619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형 주차장 관리 사업은 주차장 관리원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1,848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8,3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2,352만 원 증액된 2억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수입은 전년보다 400만 원 증액된 2억 7,800만 원으로 공금 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 보상비로 전년보다 400만 원 증액된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으로 63억,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촌지역 균형개발로 91억 하면 한 150여억 원이 지금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에 여기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60억 정도, 읍에 30억, 면적, 면에 30억.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 균형 개발에 도시기반 정비사업 50억. 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30억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도시기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0억. 요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앞페이지에 있는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읍면 구분한 거는 네. 보통 저희가 그 통상 이제 도시 기반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녹지 주차장 그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네. 뒤에 있는 그 50억 도시 기반 정비 사업은 그 저희가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향후 이제 5년간 할 계획인데 그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계속해서 뭐 2014년부터 의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발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읍면을 좀 균형 있게 어느 정도 그 예산을 집행하고자 이렇게 아예 목을 나눠서 예. 면적이라든가 이것도 수혜받지 않고 본 하도록 의원이 이제 그 뭐 읍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면에 있는 의원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이제 뭐 한 거의 4년 만에 마지막 이제 예산 심의인데 4년 만에 이렇게 나눠지고 또 면에도 꾸준히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기반 정비사업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면 단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좀 진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 사업 40억 이 뭐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가 마을 안길 확보장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올해 이제 원래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저번에 이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마을 안길 확보장 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새 폭설이 계속 벌써 2차례 내려가지고 마을 안길 중에 지금 시멘트 포장으로 된 마을 안길 이런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위험 구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리 지역에 보면 정리 마을 소재지에 오른쪽으로 이제 그 상가들이 있던 지역 골목으로 해서 쭉 산으로 올라가는 그 농가들이 사시는데 보면 시멘트 포장으로 쭉 이어져서 산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 눈만 오면 우리 군도도 제설 작업이나 이런 거에 우선순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저기 광치에서 동면 올라가는 이쪽 구간도 군도도 완전히 저기 빙판길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빙판길이면 그 안에 지금 마을 안길로 이루어지는 경사지로 올라가는 주민들 사는 데는 더 빙판길이거든요. 눈 제설 작업도 마을에서 하긴 하지만 더 빙판길이고 더 위험하고 계속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른데 접촉사고 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확장해서 포장하거나 아스콘 포장 이런 거가 오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곳들 마을 안길 중에 위험 구간, 교통사고 위험 구간도 많고 낙상 위험 구간, 미끄러져서 어르신들이 다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좀 아스콘 포장, 우리 그쪽 지역에는 또 이번에 하수관고 공사라든가 또 상수도 공사도 내년부터 상하수도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진행할 때 하든 아니면 좀 올해 가능하면 올해라도 그런 데는 이런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아스콘 포장이 돼서 그동안 좀 농촌에서 그런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멘트는 그냥 빙판길인데 그래도 아스콘은 금방금방 이게 열받으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그런 데까지 좀 신경 썼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길 포장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올해 미진하게 진행됐는데 이런 곳들에 좀 우선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는데 혹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이제 예산을 별도 부기를 이제 달았는데 네. 그 금년에도 이제 확장 사업은 이제 계획했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그 마을 안길에 이제 그 아스콘 이제 포장은 이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일부 그 노후 상수도 이제 교체 구간에는 이제 그쪽 상수도 쪽에서 이제 상수도 교체하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그 마을 안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그쪽에 연계해서 할 거고 나머지 구간은 노후된 그 마을 안길 중에 노후 구간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그 위험 구간 네. 이런 데는 저희가 그런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호응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취약 지역에 이런 포장이 돼서 사고 예방도 되면서 또 이제 주민의 그런 제설 작업도 수월하고 또 그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이런 식으로 읍면 지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예산도 나눠두고 또 예산도 또 많이 늘려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서 일단 이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진행되길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덕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금 전에 우리 이태균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를 먼저 해주신 농어촌 정비사업 50억 계상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했으나 우리 또 이태균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또 질의하셔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좀 이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가에서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 도로에 지금 눈이 있는 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눈 치고 하는 거는. 그 제설 작업 이제 저희가 그 도로변 네. 이제 군도라든가 네.
그런 데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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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거 지금 그래 하시길래 그 큰 길은 그나마 이제 소금이나 뭐 이렇게 올해는 이제 소금으로 뿌리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염화칼슘이 아닌 소금으로. 환경 예, 그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골의 조그만 이제 골목길에는 그 눈이 오는 당시에 그냥 계속 이제 밟고 다녀가지고 쳐도 이게 얼어가지고 이제 얼음으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그 마을에도 그런 소금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배치가 돼 있다면은 골목에 좀 뿌려서 사고가 안 날도록 한번 그런 것도 계획을 좀 해주셔서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그 또 트랙터로 눈을 쳐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소금이라도 좀 뿌려서 좀 사고 없는 겨울이 되도록 올해는 또 유난히 또 추우면서 눈이 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대비해서 그 소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이제 각 마을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설 대책 관련해서 이제 그 안전 건설과에서 예, 안전 종합적으로 건설 하시는 해서 건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관계부서에 또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영 의원님 수고.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전 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고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10년 전부터 좀 얘기했던 얘기인데 우리 장기 미집행 그 군 계획 시설 특별회계가 이게 지금 어느 쪽에 사용되고 있는 돈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장기 미집행은 네. 그 현재 그 저희가 그 대지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을 다 이제 그러니까 군 계획 시설에 그 시설로 다 결정되는 것 중에 이제 대지로다가 돼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당초에 한 4억 원, 거의 5억에서 좀 빠지는 거였었는데, 예. 기금 적립은 없고, 이게 지금 우리 저 조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의 30%까지 그 기금을 만들 수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아마 용역 같은 걸 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장기 미집행 지금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일몰제가 적용되면 예. 매입을 요구하거나, 예. 매수권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 토지를 지금 규제에 묶여 있는 거를 싸게 매입을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때 해제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금 도로에 일반 시내나 동남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도로에 내 땅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보장해 줘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대지인 경우에 예, 대지인 경우에. 예, 대지인 경우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이 정립을 안 해놓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2020년 지나서 일몰제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이거 적용되고 이거 알게 되고 하면 부동산들이 이거 엄청나게 돼야 텐데 왜 이 걱정들을 안 하시는지 계속 제가 했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토론하는 입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과장님께서 이거를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그럴 만한 그 상황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서 최소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빨리 얘기를 해서라도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용역을 줘서 일몰제가 추진되기 전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 매수를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사줄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땅들의 금액을 좀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기금 쓴 거 제가 한 4억 얼마에서 오니까, 도시계획 도로 하다가도 그 보상금을 여기서 빼다 준 예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장기 미집행을 현재 길을 닦고 있는데 보상주를 이 기금에서 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대책이나 어느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과장님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계셨거나 고민하고 있었으면 그 흔적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장기 미집행은 이제 지금 단계별 이제 군 계획에 반영해서 이제 단계별로 다 이제 추진 계획은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같은 이제 사업은 저희가
그 장기 그 미집행이지만 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다 개설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 미집행인데 도시계획도로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건 저희가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 미집행이지만 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당장 진행을 하지 않지만 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본인이 요구하거나 지금은 이제 법 개정이 돼서 본인이 요구하면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다 이제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기금이 여기서 써야지 일반 회계에서 쓰지 않아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은 돼 있지만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고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거기는 또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보상을 예.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조례가 되어 있고 기금이 되어 있는 데서 예산을 만들어 적립해서 주지 않고 일반 사업비로 해줄 수가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업 계획에 군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예. 시행에 나가는 도시계획도로일 때 그런데 지금 기 도시계획에 몇십 년 전부터 있던 거, 이 적용을 지금 법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시점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2020년 가도 모르는 내 땅이 저기 있어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러나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하는 분들은 이런 땅을 혹시나 저렴하게 사서 매수라고 이 기관에서 매수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아니면 소유권자가 있을 때 풀어주든가. 그렇죠. 그것도 하나 방법일 거 아닙니까?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장기 미집행 기금 확대를 위해서 좀 관련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일몰제가 2020년부터 일몰제가 되면 바로 이게 그런 이 땅 갖고 영업을 많이 해본 분들은 이거 아주 호재그렁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해제를 해서 소유자가 혜택을 받아도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좀 해서 이걸 한번 저 굵게 얘기해서 이거 한번 조례 찾아보면 순세계 잉여금의 30%까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30%라고 표기할 정도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 좀 하셔. 최소한 용역을 좀 조설해도 우리 양국의 이런 장기 미집행에 따른 그런 거가 금액이 얼마인지나 좀 산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조치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겠으면 얘기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그런 네, 차원에서 그렇죠. 걱정되죠. 예, 그러니까 좀 기금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용역도 한번 줘보세요. 우리 얼마인지 장기 미집행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어느 정도 면적이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준용해서 이 기금도 좀 내년부터 좀 세울 수 있게 추경해서라도 좀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그 자료는 저희가 이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의원님 말씀에도 이제 전적으로 다 저희도 이제 뭐 동의하는 그런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는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권고에 따라서 이제 시설을 이제 해제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또 시설 재정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2억밖에 안 되니 차라리 이게 원래 양록장학금만큼 있어야 되는 돈이 이 돈인데 걱정이 지금 나는 400만 원 들었는데 그것도 이자에서 200 늘고 200 넣었다는 얘기요. 내 참 딱하네. 잘 알았습니다. 고민을 좀 같이 해서 네. 이런 좀 불상사가 나중에 2020년 지나서 없도록 좀 사전에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